사실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인생에서 너무 사소하고 당연한 과정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통틀어서도 지금이 최고로 기도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제가 대학 입시를 하면서 느낀 점과 그 과정은 어땠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연기를 배우고 또 연극영화과라고 불리는 학과 진학이 희망하고 있었고 이제는 대학 진학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연기를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약 4년 전 고등학생이 된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앞으로의 진로와 대학 진학,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조금씩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릴 때처럼 꿈도 많이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저의 짧은 17년 인생에서 가장 의지가 없었고 무력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이유 없이 그저 하고 싶다는 충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았고 꿈도 많았기 때문에 연기를 하고 싶다는 충동도 그냥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고 또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바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작은 꿈은 6개월 동안 이어졌고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연기를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부평에 있는 연기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정말 큰 용기를 내었었는데 공부학원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사실상 첫 학원이었고 연기라는 새로운 학문을 접하는 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제가 배우고 싶어서 등록을 한 거였지만 솔직히 학원 등록하고 처음 3달은 학원을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다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떨렸고 목소리도 앞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느낀 그 충동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오히려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점점 흥미와 열정이 더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아서 한동안은 학원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밤 12시가 지나도록 그 집 앞에 큰 대교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성 연습을 하였고 안정된 신체를 위해서 살을 찌우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힘들긴 했지만 좋은 친구들과 하는 학원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벌써 1년이 되고 배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대학 입시가 찾아왔습니다. 학원을 등록할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연기를 하고 싶어서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고 그냥 당연하듯이 시간에 떠밀려 그렇게 첫 번째 입시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연극영화과 입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5,000명에서 6,000명의 입시생이 도전하고 있고 시험 내용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기와 특기, 면접으로 나눠집니다. 연기 종목은 직접 준비해가는 자유연기와 학교에서 당일날 제시되는 제시연기, 그리고 학교에서 지정한 작품에서 연기를 구성하는 지정연기 등이 있습니다. 특기 종목은 종목에는 구애가 없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99% 학생들이 무용 또는 뮤지컬로 준비를 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접까지 3가지 입시를 하는 것처럼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영화과 입시는 너무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래 주 3일 정도의 수업이었던 수업은 입시반으로 넘어오면서 주 7일로 바뀌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송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평까지 매일 오가는 것도 체력적인 부담이 되었고 매일 학교도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쉴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저는 이 힘든 입시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원에서 열린 모의고사에서도 3등을 하고 학원 선생님의 기대를 받았지만 역시 처음 해보는 연극영화과 입시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시에서 총 8개 학교를 썼지만 차례대로 불합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적게는 50대 1, 많게는 100대 1을 웃도는 연극영화과 입시에서 저의 실력으로 그 벽을 뚫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시까지 19살의 패기로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는 끝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입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입시가 끝나고 느꼈던 건 내가 이거 입시하려고 연기를 배웠나? 대학조차 가지 못하는데 연기를 할 자격이 있나? 이거 아니면 다른 걸 뭘 해야 되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티는 잘 안 냈지만 패배감이 너무나 컸고 열등감도 너무 컸습니다. 2월 6일 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정시 결과가 다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2시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집 앞에서 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등감도 너무 컸고 또 옆에서는 아빠가 이 길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연기 말고 다른 거 해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솔직히 화가 좀 많이 났어요. 2년 동안 진심을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아빠의 말 틀린 거 없었고 다시 도전할 자신도 없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수를 결심하고 바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기 앞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학원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송도에서 부평으로 이사가 왔기 때문에 기존에 2년 동안 다니던 학원은 가까운 거리에서 그대로 다닐지 아니면 1호선을 타고 서울로 가서 큰 대형 학원을 다닐지 서울의 여러 대형 학원들을 다니면서 상담을 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 간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재수를 하게 됐고 아니면 작년에 저와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학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의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자 해서 거리도 가까웠고 또 학원비도 저렴하게 해준다고 했고 선생님과의 신뢰관계도 있는 원래 다니던 부평 학원을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운동이었습니다. 그만큼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신체적인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또 감사하게도 학원과 집이 가까웠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어서 2달 동안 편하게 운동하면서 10kg 가깝게 찌우게 됐습니다. 또 마음가짐도 달라졌는데 좀 삐뚤어져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남들보다 위에 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울에 비하면 너무 작은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과해질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잘 조절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수 생활도 금방 지나가고 수시의 첫 번째 시험인 한국예술종합학교 1차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제 예술계 서울대라고 볼 수 있는 학교로 모두가 일지망인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첫 시험이기 때문에 저의 실력이 어느 위치인지 가늠이 안 됐고 또 너무 워낙 높은 학교니까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스타트만 잘 끊자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봤는데 감사하게 한예종 1차부터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1차라고는 하지만 5,000명 중에 300명 뽑는 어려운 시험이었고 한예종 2차 시험은 그냥 잘한다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 후에 자신감이 붙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수시에서 총 8개 학교를 시험을 보고 한예종, 서경대, 성균관대, 인천대 4개 학교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이었고 학원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4관왕을 한 만큼 부담감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마다 시험 내용도 다 다르고 또 2차 시험은 지정 연기라고 학교에서 정해준 작품으로 연기를 구성해 가야 했기 때문에 1차 발표 후 일주일 안 되는 시간 안에 연기를 만들어야 해서 선생님과 정말 반난 없이 고생하며 2차를 준비했습니다. 한예종은 특히 자기소개서를 하루 안에 제출해야 했고 시험 때까지 질의응답에 포함된 작품 10가지를 읽고 분석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정신없는 기간이었습니다. 5일 안에 2차 시험이 3개가 몰려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게 2차 시험 중
하나도 겹치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경대는 2차 시험 결시생만 30명일 정도로 다른 수험생들은 이렇게 2차 시험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에게는 주어진 2차 기회를 다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2차 시험이 서경대였는데 서경대는 작년에 먼저 합격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 지지가 되어서 시험도 잘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성균관대학교 시험이었는데 사실 성균관대학교는 1차 합격도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 합격하기도 했고 어마무시한 입시생들이 모이기로 유명한 일명 차은우가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실력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솔직히 패배를 직감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서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그냥 학원 대표로 서울 학원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학원에서 배운 대로 제가 준비한 대로 솔직한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보고 큰 기대 없이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3일 후에는 가장 떨렸고 준비를 많이 한 한예종 2차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준비를 많이 했고 연극학도로서 한예종 2차 시험을 본다는 건 의미가 남달랐기에 그만큼 흥분하고 긴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예종 2차 시험은 총 5가지 종목으로 당일날 제시되는 제시대사, 또 즉흥 연기, 또 학교에서 지정해준 지정작품 연기, 특기,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는 학교는 한예종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시대사도 잘 하지 못했고 연기할 때도 발음이 조금씩 꼬여서 시험을 잘 본 편은 아니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성균관대 시험 봤을 때처럼 찝찝하지 않고 후련하고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2차 시험 때 즉흥 연기 종목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제시대사 안에서 의미로 단어를 선택해서 움직임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내주시는 방식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한 제시대사에서는 무슨 상처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몸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해보라는 즉흥 연기를 받았습니다. 즉흥 연기란 게 말 그대로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움직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바로 몸을 움직이면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온몸에 퍼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했고 이제 치유라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치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생각이 났던 건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존재, 즉 하나님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쓰러져 있던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안아주는 상황으로 즉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집중을 잘 했는지 정말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연기를 배우면서 또 작년하고 올해 입시를 하면서 힘들었던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나가면서 그 과정에 대한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서 처음으로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연기를 지켜본 교수님들에겐 잘 설명이 되진 않았겠지만 스스로 너무나 진실되게 연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련한 마음이 들었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예종 시험까지 마무리 짓고 수능 끝난 다음 날이었던 인천대 2차 시험을 끝으로 수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 시험들만 말씀드렸지만 불합격한 학교들까지 포함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바쁜 일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시가 끝났다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예종 결과는 시험을 치른 다음 주에 바로 결과가 나왔었고 성균관대 또한 인천대 2차 시험 보는 당일날에 발표가 되어 불합격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서경대와 인천대뿐이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붙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까딱하다가 둘 다 떨어지면 정시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23일 서경대 발표 날이 오고 저는 예비 6번이라는 희망적인 번호를 받게 됩니다. 희망적이긴 했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고 1차를 가장 많이 붙어놓고서는 결과는 누구보다 가장 늦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12월 15일 인천대 결과가 나오고 예비 20번대를 받게 됩니다. 자신있게 붙을 줄 알았던 인천대까지 확정이 나지 않자
학원 선생님도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가냐,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냐 할 정도로 기다림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또 축원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에 생활했고, 엄마와 전 하루 종일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디 학원에서 서경대 예비 번호가 빠질지 한 달 가까이 조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찾은 사람은 예비 1번을 포함해서 6명이었고, 막상 1차 충원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전날 저는 저녁밥을 먹고 안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얼른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문자 하나가 왔는데, 성균관대 입학처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잊고 있던 성균관대에서 1차 충원 합격자를 확인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불합격을 받은 상태라서 모든 2차 시험 응시생에게 형식적으로 보내는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확인해보자 하는 마음이 입학처에 들어 확인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합격이라는데 순간 세상이 하얘지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1분 정도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최대한 차분하게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혹시 등록금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컴퓨터에서 다시 조회하고 합격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정원이 20명인데 20%에 해당하는 예비 4번까지만 공개가 되고 예비 5번까지는 비공개여서 아마 불합격으로 알고 있던 제가 예비 5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입시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경대 예비 6번을 받았을 때는 기쁨보다는 뭔가 다행이라고 느낀 게 컸었는데, 이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인정받은 느낌이었고, 가족들한테도 그 외에 응원해준 사람들에게도 떳떳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경대도 예상대로 2차 충원에서 딱 저까지 문을 닫고 빠졌고, 저의 입시는 정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939명 중 모집 인원 20명, 96대 1. 서경대학교 1524명 중 모집 인원 20명, 76대 1. 제가 합격한 학교의 경쟁률입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던 연극영화과 입시를 뚫은 순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입시의 과정은 정말 고되고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끝나고 보니 모든 게 다 감사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학원하고 가까운 집으로 이사 온 것부터 시작해서 저를 믿고 지원해준 부모님과 특히 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선생님,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주신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을 예비하시고 지지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아슬아슬하게 붙은 건데 이것조차 다 예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결과를 기다리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를 매일 해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과 함께 반협박식으로 믿게 해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올렸었는데 어쩌면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의 확신과 그동안의 보상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단계를 밟게 된 건데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 힘든 단계들과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해온 것처럼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으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자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